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성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가장 기분 좋게 했었던 상황이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받은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설가이신 조지 매튜 애덤스라는 분은요, 격려와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격려는 영혼해주는 산소와 같다. 산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듯 칭찬도 이거 없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칭찬에는 힘이 있어요. 파워. 칭찬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게 돼서 잘하게 된다고요. 그 좋은 칭찬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고 나 자신에게도 좀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무한도전 런닝맨에 나오는 하하라는 분이 초창기에 어디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자기한테 막 뽀뽀를 하고 막 자기 칭찬을 스스로에게 막 해요. 되게 좋아 보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분을 지금까지 만든 힘이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 여러분 벌써 7강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쓰담쓰담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복습은요,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합쳐서 8강 앞으로 넘길게요. 이번 시간 좀 내용이 많아서 학습 주제부터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광물의 성질을요, 광물의 종류별 성질로 한번 이렇게 오버랩 해보려고요. 종류별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성질들을 이렇게 합쳐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광물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대부분의 광물이 마그마로부터 정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조건과 그리고 장소 또 종류별 특징, 그 마그마가 광물을 정출하고 광물들이 모여서 광물이 뭐라고요? 근데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 그럼 걔네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암석이 돼요. 그 마그마에서 정출된 광물들이 모인 암석, 화성암을 종류별로 이해하고 그리고 분류해 볼 거예요. 화성암의 분류 기준 2가지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미리 적어놨어요. 성분과 조직을 중심으로 화성암을 분류해 볼 거거든요. 가장 먼저 광물의 분류부터 들어갈게요. 자, 광물은 2,500여 종이 있대요. 그 중에 30여 종의 광물이 굉장히 많은 광물인데,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라서 암석을 이루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조암광물을 이루는, 암석을 이루는 대부분의 광물이 뭐냐? 지각과 멘틀에 많은 광물이 뭐였죠? 그렇죠. 얘네들 가지고 있는 광물 맞아요. 규산형 광물이거든요. 조암 광물의 90% 정도가 규산형 광물. 그리고 나머지를 비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얘네들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먼저 규산형 광물부터 출발합니다. 자, 규산형 광물은 이렇게 기본 구조가요, SiO4 삼연체예요. 중심에 Si가 있고요. 양 귀퉁이에 이렇게 O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감남석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잠깐 그려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Si는요, 양이온이에요. 전자를 4개 주고 싶어하는 사가양이온. 그런데 산소는요,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뭐? 음이온이에요. 그것도 E-. 그러면 얘네들 전체가요, 중성인가요? 그렇지 않죠. 4개 줄 수 있는데 얘네들 2개씩 받았어요. 얘네들 더 줘. 몇 개나 더 줘야 돼요? 4개나 더 줘야 돼서 전체가 이렇게 쓰나요? 사가음이온 전체가 돼요. 아, SiO4 삼연체는 특징 첫 번째, 삼연체 전체가 음이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성분이랑 결합을 하는데 어떤 성분이랑 결합을 해야 될까요?
그쵸? 양이온이랑 결합을 해야 안정해지겠죠.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결합 방식에 따라서 여러 다른 종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규산형 광물은요, 마그마로부터 정출이 돼요. 이게 일단 규산형 광물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 자, 규산형 광물은 뭘 가지고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하느냐? 음이온을 SiO4 4-를 가지고 있는 광물을 모두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비규산형 광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비규산형 광물 어떤 것들이 있느냐? 탄산염 광물, 두 번째 산화 광물, 원소 광물 등등 이런 광물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명명한 기준이 무엇이냐? 규산형 광물도 음이온 가지고 이름을 정했듯이 얘네들도요, 다 음이온 가지고 이름을 정해요. 탄산형 광물, 우리 아는 거 CaCO3 있죠? 음이온이 요거면 다 탄산형 광물이에요. CaCO3, MgCO3, FeCO3. 산화 광물은요, Fe3O4. 여기서 음이온이 뭡니까? 산소예요, 여러분. 그쵸? 얘가 음이온이 산소라서 얘는 산화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소 광물은 뭘 원소 광물이라고 얘기하느냐? 얘네들은 지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을 만드는데, 원소 광물은요, 한 가지 원소가 곧 광물인 광물들. 뭐가 있을까요?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을 원소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광물은요, 하나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광물이다. 자, 이렇게 규산형 광물, 비규산형 광물이 음이온에 의해서 명명되고 구분된다는 것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규산형 광물이 뭐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그쵸? 마그마로부터 정출된다고요. 이 마그마의 성질 조금 있다가 자세히 공부할 건데, 미리 규산형 광물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해하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뭘 이해하냐? 마그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처음의 마그마, 어떤 광물도 정출되지 않은 그냥 그 마그마, 초기 마그마, 아주 온도가 높은 고온의 마그마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얘기해요. 이 현무암질 마그마 속에는 양이온들 풍부해요. 그리고 Si와 O 성분도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 성분들이 모여서 광물들이 만들어져서 가라앉으면서 마그마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물 속에는 Si와 O도 들어가지만 철과 마그네슘이 더 많이 농집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무슨 뜻이냐? 자, 초기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에 철과 마그네슘 SiO2가 비슷한 양씩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SiO2의 비율이 얘네가 전체였다고 치면 100 중에 50이니까 비율은 어느 정도가 돼요? 반, 50%가 되죠. 그런데 광물들이 정출이 될 때 얘네가 더 선택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양이온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바뀐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속에는 비슷한 양이 있지 않은 거죠. 광물에 얘네들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얘는 30밖에 안 남고, SiO2는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적게, 그렇죠? 많이 남아있게 돼요. 그럼 SiO2 분명 양은 줄었는데 전체 중에 비율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양이온은 줄고 SiO2 혹은 SiO4 음이온이 되는 것들의 비율은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광물들이 정출되고 남은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라는 마그마인데요. 이 마그마에는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철과 마그네슘의 양은 더 많이 줄어들어. 양이온의 양은 10, SiO2는 30. 그런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죠.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될 때 양이온이 더 많이 급격히 감소하는구나. SiO2의 함량은, 양은 줄지만 비율은 늘어나는구나 까지 기억하고 다시 우리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규산형 광물, 마그마로부터 정출되는 광물이 마그마로부터 어떤 순서대로 정출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기억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감남석이라는 광물은요, 초기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1등으로 정출이 됩니다. 초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양이온들,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한 상태예요. 그러면 기본 구조가 SiO4 삼연체예요. 내가 필요한 양이온들 다 가질 거야. 그죠? 삼연체 하나가 딱 만들어져요. 또 오호, 아직 양이온 많으니까 나도 원하는 거 다 가질 거야. 그래서 삼연체들이 모여서 감남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삼연체가 다 독립적으로 있다고 해서 이 감남석의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 삼연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덜렁 있어요. 덜렁이 모여서 약한 이온 결합을 해서 감남석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Si 하나가 갖는 산소는 몇 개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구조식. 그래서 SiO4. Si 하나 갖는 산소가 4개가 된다고요. 되셨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감남석이 다 정출되고 나면 이제 마그마 속에는 선택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조금 줄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마그마의 성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휘석이 정출되는데 휘석은 좋아, 나 양이온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 하나를 공유하게 돼요. SiO4 삼연체들이 필요한 양이온을 하나씩밖에 갖지 못하고 줄줄이 산소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얘는 삼연체끼리 이온 결합을 하게 됐는데 얘는 여기는 공유, 그리고 한 줄 또 한 줄 사이는 이온 결합, 여기는 공유 결합, 이런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런 모습, 이거 한 줄이잖아요. 그쵸? 각섬석은 2줄이라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의 구조를요. 단쇄형, 한 줄이란 뜻이거든요. 단쇄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는 감남석은 아까 규소 하나가 갖는 산소가 몇 개였어요? 독립 삼연체들이니까 4개씩이었죠. 그런데 휘석은, 그 다음 정출된 광물인 휘석은 규소 하나가 갖는 산소가 4개일까요? 아니죠. 다른 삼연체와 공유했잖아요. 그럼 내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산소의 개수가 줄어요. 이제 3개로 줄어서 1대 3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건 휘석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이제 더 양이온이 부족한 환경이 돼요. 그러면 한 줄 결합하고 또 한 줄 결합하고 이 산소도 또 같이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계속 같이 나눠 가져요. 삼연체들끼리 산소를 나눠 가져요. 그러면 양이온과 덜 결합해도 되거든요. 이제 2줄로 결합했어요. 무슨 형? 얘가 단쇄형이니까 얘는 2줄, 단굴절, 복굴절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쵸? 복쇄형 2줄 모습을 한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제 규소 하나가 갖는 산소의 개수는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 역시 각섬석도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같이 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정출되는 광물이 흑음모인데요. 흑음모는 더 양이온이 부족한 환경이라서 흑음모 기억나시나요? 쪼개짐 한 방향. 한 면은 다 산소 공유를 하게 돼요. 이 면도 다 산소 공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면과 면 사이만 이온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중에 누가 더 힘의 크기가 센지 아십니까? 공유 결합이 세요. 얘는 강한 결합, 여기는 약한 결합. 힘이 가해지면 여기가 분리되겠죠. 어떤 모양? 한 방향이니까 판 모양으로 분리가 된다고요. 흑음모. 자,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거의 양이온이 없어요. 그러면 SiO4 삼연체들이 양이온 없이 자기들끼리 모두 다 공유 결합만 하는 석영이 정출됩니다. 그럼 이제 규소 하나가 갖는 산소는요. 완전 줄죠. 다 공유했으니까 모든 산소를. 그래서 규소 하나가 갖는 산소 2개밖에 없어서 구조식이 SiO2가 돼요. 감남석은 SiO4가 되고요. Si 하나당 갖는 산소가 2개가 돼요. 자, 이제 이 이온 결합, 공유 결합으로 우리가 2가지 정보를 더 끌어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깨짐과 쪼개짐. 2번째 정보는요. 풍화에 대한 안정도예요. 요게 쉬우니까 요거 먼저 해볼게요. 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다고요? 공유 결합이 세다고요. 감남석은요. 모든 독립 삼연체들이 다 이온 결합하고 있어요. 약한 결합. 점점점 그런데 공유 결합, 힘센 결합들이 많아지죠.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으로 오면서 공유 결합, 센 결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광물이 누구죠? 석영. 그럼 어떤 광물이 제일 세겠어요? 외부에 힘이 가해져요. 저 강물 위에서 얘네들이 다 모여있는 암석이 출발해요. 모이고 모여서 끝까지 남는 광물은 누굴까요?
공유결합만 하고 있는 석영.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모래들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래들이 모여있는 암석을 우리는 사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모래의 입자가 석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영사암이라고도 얘기한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아, 얘는 굉장히 풍화에 강하구나. 하나 더. 선생님이 그랬죠. 깨지는지 쪼개지는지 여부는 무엇에서 결정된다고요? 결합력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감남석 차이 있습니까? 모두 다 같은 크기의 이온 결합하고 있어요. 석영 차이 있습니까? 모두 다 같은 크기의 세긴 하지만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힘을 가하면 그쵸. 다 똑같이 약하고 다 똑같이 강하니까 분리되지 않고 와사삭 깨집니다. 감남석과 석영은 그래서 쪼개지지 않고 깨지고요. 휘석과 각성석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같이 하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두 방향, 즉 X축, Y축 기둥 모양으로 분리가 돼요. 흑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 자, 여러분 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마그마에서 가장 먼저 정출되는 광물이 누구라고요? 감남석. 그리고 휘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 요 순서 계속 납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기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광물의 정출 온도가 가장 높을까요? 정출이 뭐냐면 마그마에서 광물로 되는 온도, 액체에서 굳는 고체가 되는 온도. 이걸 물에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 다시 얘기하면 어는 점이죠. 어는 점. 그게 정출 온도예요. 정출 온도가 제일 높은 광물 물어보면 여러분 다 대답할 거예요. 누구라고? 감남석이라고. 식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짠 빠져나오는 게 감남석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용융 온도가 제일 높은 광물은 누굴까요? 여기 이 콜 표시를 해놨는데 용융 온도는 뭐냐? 반대로 광물이 마그마가 되는 온도,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물에 대응시키면 얼음이 물이 되는 녹는 온도. 용융 온도는 녹는 온도랑 같은 말이죠. 감남석이 1000도에서 광물이 되면 광물인 감남석은 몇 도에서 액체가 마그마가 되느냐? 역시 1000도. 용융 온도랑 정출 온도는 똑같은 거예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똑같듯이. 그래서 용융 온도도 감남석이 제일 높습니다. 아무튼 온도라는 말 들어가면 혹은 용융 온도는 다른 말로 용융점이라고도 표현되거든요. 용융점, 녹는 점, 정출 온도 아무튼 제일 높은 건 누구다? 감남석이다. 자, 그 다음 정보. SiO4 삼연체끼리 산소를 누가 제일 많이 공유해요? 감남석 공유합니까? 양이온 많은데 왜 공유해? 다 내 거지. 하나도 공유하지 않아요. 석영은 모두 다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 하나가 갖는 산소의 결합비, 감남석은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다 자기 거죠. 1대4. 석영은요? 1대2. 요거는 기억해 주자고요. 그럼 결합비는 누가 더 큰 거냐? 감남석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럼 요렇게 써 있어요. 감남석과 석영의 산소 원자수 분의 규소 원자수. 그럼 분자가 규소잖아요. 감남석 얘가 1이고 산소가 4. 4분의 1. 석영은요? 2분의 1. 이 값은 누가 큰 거죠?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라서 Si 대 5의 경향성과 5분의 Si의 경향성은 그렇죠. 반대가 돼요. 자, 여러분 또 기억할게요. 이건 없어요. 여러분 직접 정리하세요. 자, 감남석, 희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의 쪼개짐 이렇게 정리합니다. 양끝 XX. 감남석이랑 석영은 둘 다 쪼개짐이 없어요. 깨지죠. 그리고 사이사이 휘석, 각성석 두 방향, 흑음모 한 방향. X221 X가 돼요. 그 다음 나오는 여기 정장석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걔도 2가 돼요. 이렇게 2가. 그래서 XX2221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규산형 광물들은요. 지난 시간 내용이랑 연결시킵니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방체예요. 무슨 뜻이죠? 그쵸. 이방체면 직교니콜에서 간섭색과 내분의 석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방체 중에 그럼 개방니콜에서 다색성 나타나는 건 누굴까요? 이방체 중에서도 유색 광물이어야 되죠. 누가 유색 광물이냐? 그렇죠. 그 성분 뭐예요? 철과 마그네슘 가지고 있어야 유색 광물 개방니콜에서 다색성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감남석 화학식이 Fe, Mg,
SiO4예요. 가지고 있어요. 흙은 뭐 색깔 자체가 진해요.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색 광물이라서 다색성 나타나는데 석영은 철, 마그네슘 없기 때문에 무색 광물 그리고 다색성은 없어요. 간섭색은 있지만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광물 마무리하고 한 번 더 매직워드로 정리할게요. 정출온도, 용융온도 어떻다고요? 똑같은 말. 누가 제일 높다고요? 감남석. 과광물의 결정형, 독립사면체, 단세형, 복세형, 판상형, 망상형 기억해 두고요. 쪼개짐도 X221X로 기억해 둡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어디서 정출됐어요? 마그마에서. 그 마그마의 생성 조건과 장소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그마가 뭡니까? 고체인 암석이나 광물이 녹은 거예요. 그쵸? 정확한 정의로는 주산염 용융체. 지구 내부에서 용융돼서 액체 상태로 있으려면 외핵가치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마그마가 생성될 조건, 그 부분의 온도, 우리 지구 내부 온도라고 하죠. 그 부분의 암석을 녹일 수 있는 온도, 용융 온도 중에 뭐가 높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 떠올립니다. 암석을 녹일 수 있는 온도보다 그 부분의 온도가 그쵸 높거나 같아야 용융되죠. 그런데 자료 보세요. 지구 내부 온도 이게 용융 온도 그죠? 현무암은 표면에서 용융 온도는 요만큼인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에 의해서 더 쉽지 않게 녹기 때문에 용융 온도가 더 높아져요. 지구 내부 온도 높아지지만 용융 온도도 높아지니까 안 맞나. 뭐 어떻게 안 녹겠네. 뭔가 변화가 있으면 녹죠.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갑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질 조건은요. 용융 온도가 지구 내부 온도보다 낮아야 돼요. 반대로 지구 내부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아져야 돼요. 혹은 같아져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 A점 용융 온도보다 낮은 점의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어떻게? 지구 내부 뚫고 가서 막 열 가해줄까요? 그거 안 되죠.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구 내부에 다른 지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면 다른 안정한 원소로 붕괴되면서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고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A 있는 점이 C로도 가면 용융 온도와 만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C는 어떤 변화입니까? 그죠? 밑에 있다가 위로만 올라왔어요. 온도가 안 변했어요. 깊은 데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상승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압력은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다시 얘기하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현무암의 용융 온도와 만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암석의 용융 온도 자체가 여기 보세요. 파란색 낮아지고 있어요. 용융 온도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는 꼭 물이 포함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마그마 이렇게 표로 정리합니다. 여기 A에서 B로 가거나 A에서 C로 가면 뭐와 만나는 거냐? 현무암의 용융성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요. 각 지점이 A에서 B로 가거나 A에서 C로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가는 건 뭐가 바뀐 거예요? 온도가 높아진 거죠. 어떨 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열이 공급될 때 A에서 C로 간 것. 그렇죠? 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 있던 물질이 위로 올라오는 렌틸 대류의 상승 같은 위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화강암질 마그마는 여기 화강암질 마그마 용융 곡선은 꼭 여기 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용융 온도가 쭉쭉 낮아지면서 지구 내부 온도와 만나게 되죠. 자, 그럼 화강암질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뭐다? 물이다, 물. 사실은요, 현무암질 마그마도 물이 포함되게 되면 용융 온도 자체가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은 화강암질 마그마만의 생성 조건이 아니라 용융 온도 자체가 낮아지는 조건이 돼요. 물이 포함되면 SiO4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쉽게 액체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장소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마그마 만들어진 장소 세 군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찍어보세요. 어딜까요? 여기 해령,
그 다음 열점, 그리고 여기 섭입대라고 하는 세 장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이유, 그리고 마그마의 종류예요. 일단 해령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해령이 뭐죠?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예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면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해령 화산이 만들어지는 데예요. 해양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대요.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왜요? 좀 이따 얘기하고. 왜 생성되느냐?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어요. 뭐가 변했죠? 압력이 낮아졌어요. 그럼 왜 현무암질 마그마냐? 뭐가 올라온대요? 지금 현재 멘틀 물질이 올라와요. 밑에 있던 게 올라오면서 녹는데요, 여러분. 멘틀 물질은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 지각보다도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있어요.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녹아요.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있어서 SiO2 함량이 적은 마그마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자, 하나 더. 열점도 마찬가지예요. 멘틀 물질이 녹아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마그마겠죠?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는 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그마가 만들어지느냐? 열이 공급돼서 그렇다고요. 하나 더, 섭입대, 다른 말로 베니오프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자, 여기 해양판이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면서 압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눌리니까 그 압력 때문에 해양판을 이루고 있는 여러 광물들, 흑은모나 각섬석 같은 광물들은 함수 광물, 물을 포함해요. 압력 때문에 물이 짜져서 나오면 여기 물이 포함되면 물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용융 온도를 낮춘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암석, 해양판, 현무암, 여기가 멘틀이면 감남암, 이런 것들을 녹여요.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혹은 걔네들이 녹을 때 부분 용융이라는 게 되면 용융 온도가 낮은 광물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될 거고요. 아무튼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 그런데 여기는 누구냐? 대륙이에요. 대륙은 뭐로 되어 있죠? 화강암이요. 그러면 화강암을 녹여.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녹아지면서 그러면 그건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거든요. 유문암질 마그마랑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이면 중간 성질의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돼요. 그래서 섭입대에서는요, 분출되는 건 무조건 안산암질 마그마, 생성되는 건 안산암질 마그마이거나 아니면 현무암질 마그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마그마의 종류별 특징 정리하면서 화성암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마그마에는 이렇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대요. 구분 기준이 너무 중요한데 뭘로 구분하느냐? SiO2 함량으로 구분해요. 선생님이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초기의 마그마는 뭐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광물을 이렇게 감남석, 휘석 같이 철과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걸 정출하고 나서 남은 마그마가 안산암질, 더 정출하고 남은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처음에는 현무암질 마그마,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SiO2 함량은 적은데 52% 이하, 지구과학 1에서 용암 공부하면서 기억하셨을 거라고, 정리하셨을 거라고 요거 지체서도 필요합니다. 52% 이하 유문암질 마그마는요? 안 해요. 66% 이상 마그마를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SiO2 함량이라고요. 자,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에서는 이런 광물, 안산암질 마그마에서는 휘석이나 각섬석, 흑은모, 유문암질 마그마에서는 그 마그마 정출 순서 흑은모나 정장석이나 석영 같은 게 정출이 돼요. 사장석이라는 광물도 정출이 되는데 현무암질 마그마에서는 CA 사장석이, 유문암질 마그마에서는 NA 사장석이, 똑같이 사장석이에요. 같은 종류인데 온도에 따라서 성분이 일정한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거 뭐죠, 이거? 같은 광물인데 결정형이 똑같은데 일정한 범위의 성분을 갖는 거. 그렇죠. 사장석은 고용체입니다, 여러분. 자, 유문암질 마그마, SiO2 함량이 적은 대신 많은 대신 철과 마그네슘이 적죠. 그러면 색, 누가 더 진할까요? 기억납니까? 광물을 유색 광물과 무색 광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철과 마그네슘이 많대요. 유색, 색이 진하죠. 진함 크고 얘는 색이 안 진해요. 밝아요.
유색광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밀도는요. 현무암질 마그마, 철 마그네슘 많대요. 유문암질 마그마 SiO 많대요. 누가 더 원재량이 컸어요? 철. 그렇죠? 규소나 산소보다. 그래서 얘가 밀도가 크고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자, 이런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에 초점을 맞춰서 화성암을 분류하는 기준의 첫 번째 요소인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성암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분이에요. 두 번째는 조직이에요. 성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화성암을 만든 처음 마그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조직은요,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마그마가 어디서 냉각됐는지 냉각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냉각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성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자고요. 자, 온도가 아주 높은 처음 마그마예요. 그래서 감남석이나 휘석, TA 사장석 같은 게 만들어지는 마그마.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쵸,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감남석, 휘석, TA 사장석 정출이 되고 성분이 달라진 마그마가 뭐냐? 그게 안산암질 마그마고요. 안산암질 마그마에서 휘석, 각섬석, 흑음모 정출이 되고 남은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에서 정출되는 저온의 마그마에서 정출되는 광물들, 이런 광물들을 후기 정출 광물, 이런 광물들을 초기 정출 광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 광물의 초점에 맞춰서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초기 정출 광물은요, 처음에 정출됐으니까 정출 온도, 다른 말로 그쵸? 용융 온도, 용융점이 후기 정출 광물보다 높죠. 색은요, 감남석, 휘석이래요. 철, 마그네슘 많아요. 어둡죠. 후기 정출 광물들은 철, 마그네슘 별로 없으니까 밝습니다. 왜라고요? 이거 뭐 때문이라고요? 여기는 철과 마그네슘이 많고요. 여기는 Si나 O, 칼륨 같은 성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얘가 SiO2 함량이 적다니까요. 여기는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밀도 크고 후기정출 광물 밀도 작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광물들이 모여서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을 만들어요. 그런데 반려암이라는 것도 된대요. 안산암질 마그마, 안산암이 돼요. 섬노감이라는 것도 된대요.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이 돼요. 화강암도 만든대요.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이해가 가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초기 정출 광물이 모여서 현무암이나 반려암이 되고요. 후기 정출 광물이 모여서 유문암이나 화강암이 된대요. 요것들의 정체는요, 여기까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이제 광물의 조직이 어떤 화성암을 만드는지, 화성암의 두 번째 특징, 조직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조직은요, 형님, 이런 조직이 아니라 입자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같은 종류의 마그마입니다. 나는 현무암질 마그마, IM 현무암질 마그마.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저 깊은 데서 식을 수도 있어요. 깊은 데서 식어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저반 혹은 암주라고 얘기해요. 저반은 뭐냐? 저 아래에 있는 반 큰 덩어리. 화성암 체인데 아래에 있는 큰 덩어리를 저반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반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걸 화성암 덩어리, 암주, 주자가 그루터기 주자거든요. 밑에 있는 덩어리. 근데 규모가 저반이 더 큽니다. 저반이나 암주 깊은 데서 식으면,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암맥이나 뚫고 들어가는 암상이나 병반에서 식은 것보다 깊이가 깊죠. 또 아예 분출해서 식은 것을 화산 혹은 흐르면서 식은 것을 용암류라고 얘기해요. 자, 깊은 데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저반이나 암주를 이루고 있는 암석을 깊은 데서 식었다, 심성암. 암맥, 병반, 중간에서 식었다, 반심성암. 분출돼서 식었다, 얘를 화산을 만들면서 식었다 그래서 화산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심성암 A, 반심성암 B, 화산암 C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자, 냉각된 깊이 누가 제일 깊어요? 에이,
그쵸? 그럼 냉각된 속도는 누가 가장 빠를까요? 누가 제일 빨리 식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깊은 데서 식으면 마그마의 온도가 1000도면 주변의 온도도 1000도랑 비슷해요. 조금 낮죠. 그러면 천천히 식을 수 있어요. 나 감남석 시작한다. 감남석들 모여. 다 모였어. 우리 끝났어. 휘성 니네 모여. 이러는데 여기는요. 분출해서 감남석들 모여 이래야 되는데 끝났어요. 다 식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빨리 식으니까 입자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없는 거죠. 냉각 속도는 누가 빨라요? C가 제일 빨라요. 훅 식어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뭘 결정하느냐? 입자의 크기, 조직을 결정하거든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입자의 크기는 천천히 식어야 클까요? 빨리빨리 식어야 클까요? 천천히 식어야 충분히 성장해서 심성암의 입자가 큽니다. 심성암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의 입자가 크다? 클 조자를 써서 조립질, 입자가 큰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용암류나 화산을 이루고 있는 건 입자가 작아요. 간을 세자를 써서 어디 갔어요? 세립질, 입자가 엄청 작죠. 점점점. 그럼 중간은요. 반심성암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이렇게 큰 입자를 반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작은 입자를 점점점 석기라고 해요. 그 두 개가 섞여 있다고 해서 반상조직. 얼룩얼룩하다고 해서 반자가 얼룩반자라 그래요. 반상조직 혹은 반정질 조직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출제되고요. 이것도 출제되는 용어예요. 다시요. 반심성암에 있으니까 반자가 앞에 붙어요. 반정질 조직 혹은 반상 조직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먼저 식었을까요? 반정과 석기 중에. 처음에 식을 때는 조금 온도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좀 성장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식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으면서 그냥 확 식어버려요. 그래서 반정과 석기 중에 입자가 좀 더 큰 게 정출 순서가 먼저인, 정출 온도가 높은 광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정출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이 내용 정리합니다. 자, A, B, C 각각의 조직을 적어보세요. 그림을 보고. 그쵸? A 입자가 커요. 조립질. B는요, 섞여 있어요. 얘 반정. 요거 석기. 얘는 반정질 조직. 혹은 반상 조직. 두 개 다. C는 세립질 조직. 어디서 생성됐어요? A? 깊은 곳. 그냥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용어 기억합니다. 저반이나 암주, 저반이 출제 용어예요. B는요, 중간, 병반이나 암맥. C는요, 요것도 용암류 혹은 화산 기억해 주세요. 그럼 누가 제일 빨리 식는다고요? 나. C가 가장 빨리 식고요. A가 가장 천천히 식어서 큰 입자를 만들어요. 깊은 데서. 그래서 이런 암석을 합쳐서 심성암. B는 반심성암, C는 화산암. 그럼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됐어요. 그래서 입자가 작아요. 그럼 현무암이 돼요. 근데 똑같이 현무암질 마그마랑 색깔은 똑같은데 성질 똑같은데 깊은 데서 식어요. 그러면 현무암이랑 뭐가 다르냐? 입자만 크겠죠. 걔가 누구냐? 반려암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화성암 분류한 마지막 표를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갑니다. 자, 화성암 분류가 두 가지 화학 조성, 성분과 조직, 입자 크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화학 조성으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다시 얘기하면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물암질 마그마로 구분되는데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SiO2 성분이 많으면 산성을 띌 거라는 과거의 착각에서 온 역사적인 그냥 산물이고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진짜 염기성 OH- 띄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부르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죠? 기준 SiO2 함량. 수치 기억하자고요. 52%, 여기는 66%. 색은요? 얘가 적은 대신 철과 마그네슘, 현무암질 마그마 많으니까 진해요. 여기는요. SiO 많으니까 밝죠. 밀도 요 정도. 그러니까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 색, 밀도, 원소들 기억해야겠죠. 그 다음 조직에 의해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냉각 장소, 깊다, 얕다. 냉각 속도, 그리고
조립질, 세립질 요거 기억해주면 돼요. 속도는요,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요. 그쵸?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식으면 현무암이 되고요. 깊은 데서 식으면 반려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용암유가 되면 이름 그대로 따서 안산암. 유물암질 마그마 유물암. 그냥 따주면 돼요. 화산암은. 침성암은요, 반려암, 섬록암, 그리고 화강암이 돼요. 여러분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6가지 암석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냐? 요즘 너무 잘 나가시는 분 도대체 방송을 몇 개 프로그램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현무, 전현무의 반려자는요. 피앙세 여자친구 어디 살아요? 안산의 섬록동에 살아요. 여러분 안산 지도 아무리 보세요. 섬록동에는 동네는 없어요. 전현무의 반려자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약속하자고요. 누구냐? 유화. 유화 뭐 누구랑 친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재석 님이 항상 자기를 유혁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생이에요. 유화는 안산 섬록동에 사는. 그래서 전현무의 반려자는 안산 섬록동 유화다라고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정보 연결해 주세요.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많이 정출되는 광물들, 유물암질 마그마에서 많이 정출되는 광물들, 성분들까지.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마무리하고요. 기출문제로 가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는 보현의 반응 계열을 나눈 어느 규산형 광물의 SiO4 삼연체 구조를. 보현의 반응 계열이 뭐냐? 광물이 이렇게 정출되는 계열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암석이 만들어지죠. 자, 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감남석과 흑음모 사이에 있는 두 광물 뭡니까? 그렇죠.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기억하자고요. 휘석, 각섬석. 이제 휘석과 각섬석의 특징을 떠올립니다. 휘석, 각섬석. 일단 얘네들은요. 휘석은 한 줄 모양이에요. 단쇄형. 각섬석은요. 두 줄 복쇄형. 이게 바로 비각섬석 모습이고요. 세 번째, 줄 쪼개지면 어떻습니까? X, 2, 1. 둘 다 두 방향의 쪼개짐을 갖는다고요. 보기 갑니다. 기억. 사장석은 고용체다. 우리 정리했죠, 아까? 같은 결정형을 갖는데 이렇게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성분의 범위를 갖는 것. 이거 고용체 맞습니다. 니은 광물 A는 두 방향의 쪼개짐? B도요. 맞아요. 디귿. 나는 요거 B다. A는요.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게 A예요. 가려도 손으로 다 나오지만 아무튼 A는 한 줄이라고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아서 정답 5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4가지 광물의 특징을 구분했대요. 요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휘석, 흑음모, 석영까지가 여러분 마그마에서 정출되는 광물들. 다시 얘기하면 규산형 광물이에요. 자철석은요. Fe3O4라는 화학식을 갖는 불투명 광물. 금속 광물이에요. 얘는 규산형 광물이 아니고요. 무슨 광물입니까? 그쵸. 음이온 갖고 정한다니까요. 산화광물이에요. 규산형 광물 아닌 거 A 얘네요. 자철석. 유색광물 아닌 거 골라보세요, 여러분. 유색광물 아닌 거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까지 유색광물이라니까요. 아닌 거 석영. 얘는 쪼개지나요, 깨지나요? 깨지죠. 다 공유결합. 그리고 기억할 건 SiO4 삼연체끼리 산소를 공유를 아주 많이 해요. 자, 쪼개지면 두 방향인 게 아닌 게 누굽니까? 한 방향인 거 흑음모. C는 흑음모. D는 마지막 남은 거 피석이 되죠. 예, 쪼개짐. 한 방향, 두 방향, 기둥 모양, 판상. 갑니다. 1번. A는 원소 광물? 금이나 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화 광물. 2번. B, C, D까지. B는 무색 광물이라서 다색성 나타나지 않아요. 이방체지만 C와 D가 다색성 관찰되죠. 3번. B와 C는 복세상. 얘는 복세상 아니에요. 얘는 판상. 4번. SiO4 삼연체 공유 산소 수는 누가 제일 많아요? B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C고요. D가 제일 적죠. 그렇게 설명했네요. 4번이에요. 이 과정에 따라 구분하면 각섬석은 쪼개짐 두 방향인 것 D에 해당하죠. 그래서 C 아닙니다. 정답이 4번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린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 그리고 나는 마그마의 상승 장소 X와 Y래요. 자, 여기 보시면 가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A에서 B로, 그쵸?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 맞아요. 열이 공급되는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는 경우 열 숑숑 나온다고요. 그쵸? 그러면 무슨 마그마 만들어져요? 현무암이 녹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져요. 자, X, Y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딜까요? X는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발산해요.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그쵸? 여기는 A에서 C 상황이죠. 나의 Y가 이것과 일치하는 상황.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보기 가죠. 기억. 20km에서 20km 볼까요? 여기에서 암석의 용융 온도는요.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의 용융 온도 요만큼,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 온도 요만큼. 누가 높습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의 용융 온도가 높죠. 기억? 그렇게 설명했네요. 니은 X에서는 여기 A에서 B와 같은 과정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아니라니까요. 압력이 낮아져야 돼요. 온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니은 땡. 디귿. Y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 여기 다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그쵸?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장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면서 유물암질 마그마랑 섞여서 분출될 때는 안산암질 마그마. 선생님, 그럼 화강암질 마그마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그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과 대륙이 만날 때 그런 장소에서 만들어져요. 이 그림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없는 때문에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문제. 그림은 화성암의 종류와 이를 구성하는 주황광물의 부피비. 화산암이고 심성암이래.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입자의 크기 맞아요. 요거 심성암 조립질. 깊은 데서 생성돼서 입자가 커요. 빨리 식어서 천천히 식어서 천천히 식어서. 화산암들은요 세립질. 여기가 빨리 식었어요. 그 다음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SiO2 함량. SiO2 함량이 적고 많으니까 색깔이 철검하고 훨씬 많죠? 진하고 밝아요. 밀도가 크고 작다고요. 보기 갑니다. 기억. 안산암, 섬노감. 같은 종류의 마그마가 식었어요. 그런데 장소만 다르죠. 근데 누가 더 입자가 크다고요? 섬노감이.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니은 화강암, 반려암. 화강암, 반려암. 조건이요. 둘 다 심성암. 입자 크기는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성분이 달라요. 누가 더 밝은 색을 띄어요? 반려암은 현무암. 제주도 암석이랑 똑같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밝은색 맞는 설명. 디귿. 석영의 부피비는. 석영, 여기 부피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는 석영이 많고 여기는 조금이라는 얘기죠. 섬녹암이 화강암보다 요만큼 갖고 있는데 조금 갖고 있죠. 그죠?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니은만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잘 이해한 자기 칭찬하면서 복습하고 있는 자기도 계속 칭찬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 내용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낼 우리 학생들 믿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하나 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